2024년 5월 9일 목요일 경제뉴스 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드저 다케시 라인야후 사장은 IT 관련 네이버 위탁을 순차적으로 종료하고 기술 독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라인야후는 이사회 정비에도 나섰다.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종호 라인야후 최고 제품 책임자가 사내 이사에서 물러난 것이다. 이사회의 유일한 한국인이었던 신 CPO가 물러나면서 라인야후 이사회는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라인야후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네이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난 3일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 관련 자본 지배력을 줄일 것을 요구한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따를지 말지의 결정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에 기반해 결정할 것으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 뉴스. 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상장한 HD현대 마린솔루션은 공모가 83,400원 대비 96.52% 오른 16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022년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 이후 공모 금액면에서 최대 규모 IPO인데다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에서 흥행을 거둔 만큼 더블에 대한 기대도 있었으나 이는 달성하지 못했다.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몰리면서 주가 상승폭이 제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최근 한풀 꺾인 IPO 시장 분위기 속에서 HD현대 마린솔루션이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달 말 이후 상장한 종목들의 경우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종가 상승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HD현대 마린솔루션의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7조 2,854억 원까지 불어났다. 이에 따라 HD현대 마린솔루션은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56위에 자리 잡았다. 이에 코스피 200 지수의 특례에 편입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다음 뉴스. 8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8인치 파운드리 자회사인 SK하이닉스 시스템 IC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우시산업발전 집단에 현지 파운드리 생산 법인의 지분 21.33%와 공정기술 등 무형자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매각 금액은 각각 2,054억 원, 1,209억 원이다. 우시산업발전 집단은 SK하이닉스와 현지 파운드리, 합작사를 함께 세운 우시지방정부의 투자회사다.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 사업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청주에 있는 장비를 이설하며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매각에는 SK하이닉스가 가진 파운드리 장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의 중국 파운드리 사업이 철수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조인트벤처 계약에 따른 수순으로 사업 축소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 뉴스.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 7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인텔과 퀄컴에 내줬던 화웨이 반도체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면서 화웨이가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폰용 반도체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화웨이가 지난 4월 자사의 최초 AA 노트북 메이트북 X 프로에 인텔의 새로운 코어 울트라 9 프로세서를 탑재한다고 발표한 뒤 나온 조치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놓고 상무부가 인텔에 민감한 반도체 수출 허가를 해줬기 때문이라고 거세게 비판해왔다. 컨설팅 업체 비컨 글로벌 스트래터지스의 수출 통제 전문가 미건 해리스는 미국의 강경 태도가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했던 업계와 외국 우방들에게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미국이 그럴 일은 없다는 확실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대중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뉴스. 높은 금리와 물가 속에서도 미국 경제를 버티게 해준 소비가 둔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소비는 미국 국내 총생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오스턴 굴즈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 지난달 자동차 담보 대출과 주택 임대료, 신용카드 결제 미납이나 연체가 늘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면서 연체율 상승은 경제가 나빠질 것임을 예고하는 지표라고 말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이코노미스트들은 2020에서 2021년 소비만이 미국 경제에 힘을 실어준 것은 아니라며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미국 고용시장이 계속 탄탄할 경우 코로나19 기간 때 누적된 저축 없이도 소비를 이어지게 할 것으로 조심히 낙관했다. 다음 뉴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가 선물하기 입점 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으면서 배송비에까지 수수료를 매긴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등록된 상품은
카카오의 무료 배송 정책 때문에 일부 도서 산간 지역을 제외하면 모두 무료로 배송된다. 이에 따라 입점 업체들은 기본적인 배송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카카오가 입점 업체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뗄 때 배송비가 포함된 전체 판매 가격에 수수료를 매겨왔다는 점이다. 상품 배송은 카카오가 아닌 입점 업체가 맡아서 이뤄진다. 이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는 건 대규모 유통업법이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사와 제재 결과에 따라 다른 커머스 플랫폼 역시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음 뉴스. 8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스웨덴 중앙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4%에서 3.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스웨덴의 금리 인하는 2016년 2월 이후 8년여 만에 처음이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접근하고 있으며 경제 활력도가 약해졌다며 금리 인하를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수년 동안 가파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에 나섰던 중앙은행들은 서서히 금리 인하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지난 3월 첫 스타트를 끄는 뒤 체코, 헝가리 등이 뒤를 이었다. 유럽 중앙은행은 6월 첫 금리 인하를 예고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경우 끈질긴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제 호조로 금리 인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7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통화가치 붕괴 속에 사상 처음으로 1만 페소 고액권 유통에 나섰다. 이전 최고액권은 2천 페소였다. 3월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월비 287%를 기록하는 등 물가 폭등, 여파로 아르헨티나 페소 가치가 지난 5년 사이 95% 급락하자 1만 페소 지폐 발행을 단행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강도 높은 긴축을 통해 발권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다짐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에도 불구하고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밀레이 취임 이후 벌써 금리를 5차례 내렸다. 지난해 12월 133%였던 기준금리가 지금은 50%로 떨어졌다. 중앙은행은 1만 페소 지폐 발행에 이어 올 연말에는 2만 페소 지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5월 8일 오후 11시 28분 원달러 환율은 1365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